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오늘은 농협중앙회 자기소개서 문화무성입니다. 자, 작전명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1차 면접 이후를 기대할 수 없다 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늦게 시작을 하는데요. 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합격되고 안 되고는 뭐다?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여러분들은 이 자소서에 있는 키워드만으로도 마지막에 CEO의 내리를 흔드는 준호폴로 치보생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농협중앙회 강의 요청이 좀 있어서 제가 좀 긴급하게 이렇게 새벽에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의 성공 칩보를 위해서라면 또 제가 또 이렇게 이 한 몸 불살라서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문항을 좀 보니까 좀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즉 자소서를 그 문항에 맞게끔 잘만 써준다면 너를 최종까지는 올려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건 다 중요한데 3번, 5번, 5번, 4번 모든 문항이 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농협중앙에 대한 부분은 너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그 중에서도 지배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이제 태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농협 들어갔으니까 그냥 금융회사 같고 농협은행의 상위 기관 같으니 금융권 가고 싶은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지원을 한다. 이 기관의 성격을 잘 모르고 그런 거를 가르는 사람, 그거를 발라내는 싸움인 거다. 이 문항의 의도는 그게 내재가 있다. 그냥 금융회사의 상위 기관인 중앙에다 보니 나도 금융 관련된 역량이 있으니까 여기를 지원해야지 라는 거에 대한 메모되어 있으면 너는 농협은행을 갈 애지 중앙에서 일할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다. 배포치세요. 이게 핵심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농협중앙회가 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대부분의 이런 기관들은 지배구조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기관이 추구하는 거는 당연히 농협은행과는 다를 거다. 왜냐? 농협중앙회니까. 농협은행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입니다. 자, 뭐 따라하세요. 뭐 농협은행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쓰려면 제가 이제 그 5급 강의 때 쓴 건데요. 자, 지금 좀 안 젖었지만 그리고 자,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중요한 거는 이 지배 구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농협중앙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뭔가요?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여기 농협은행하고 생명 그리고 투자가 있는데요. NH투자증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농협금융지주 안에 있는 은행과 생명과 투자를 쓰는 게 아니다. 뭐다? 농협중앙회를 쓰는 거니 당연히 교육 지원이랑 상호 금융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 지원과 상호 금융은, 특히 상호금융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여신, 수신 업무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일반적인 농협은행에서 하는 거는 시중은행 성격의 어, 그 예적금을 받아서 일반 대중들한테 예적금을 받아서 뭐 농어민도 하겠지만 대부분 농민도 하겠지만 대부분 일반인들한테도 예적금을 받아서 그거에 맞게끔 대출을 주는 그런 예대마진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뭐 농협은행은 뭐 특수은행 성격도 있는 거죠. 자, 당연히 이게 뭐 정부의 농업정책 기능을 대변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조금은 다릅니다. 상호금융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 은행과는 좀 다르게 나름 그 해당 지역에 좀 금리를 어떤 제약이나 이런 거 없이 나름대로 엄청 부실하게 관리할 수 없지만 나름 이런 시중의 대중적인 은행과는 다르게 그 여수신 금리를 약간은 좀 조율해서 할 수 있는 이 지역 위주의 금융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상위의 기관들이 농축협으로 이어져 있고 결국 그 농축협들의 주 조합원들이 이 지배 구조의 최상단에 있다. 결국 이 조합원은 뭐냐? 결국 농민들이다. 농민. 배표 치세요. 농민. 농업 농업을 하는 농축협을 하는 대부분의 농민들 농축협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다 있는 거다. 어떤 이제 국가의 어떤 정부 농업 정책의 기능을 한다는 의미는 이런 농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아져야 결국에는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농협, 축협, 지역 농협 이런 데다가 저축을 잘 해줄 거고 그 자금이 모여서 결국 이 농협 중앙에 뭐가 되는 거다? 투자 자금이 되는 거다. 배표 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농협 중앙의 역할이 결국에는 이 교육 지원의 사업에서도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농업이 잘 돼야지 당연히 조합원들이 그 농업으로 돈을 벌어서 여기다가 저축을 해줄 거고 그거에 대한 자금이 결국 농협 중앙에 그 투자 자금이 되는 거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자, 별표 치세요. 상호금융 자산의 약 80%를 유가증권 70%가 채권으로 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상호금융의 자산은 결국에는 농협중앙의 상위기관인 농축협에서 조달을 받고 있는 금액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거고 또 추가로 농협금융지주 안에 계열사인 농협은행의 생명, 이것도 NF투자증권의 수익을 어떤 형식으로 받고 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형식으로 받고 있다? 이겁니다. 농업사업지원비와 배당금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다. 이 돈 가지고 유가증권 채권을 운용하는 게 농협중앙의 핵심 역할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플러스 뭐다? 교육 지원 사업을 해서 농업인들의 윤택화 삶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에 이런 농업 기술들을 전파시켜서 이 농업인들이 쉽게 돈을 잘 벌고 이런 기술적인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게 해서 이 농축협인들의 수익성을 증가시켜서 뭘 통해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서 증가시켜서 이루고자 하는 거는 이런 농축협의 지역농협에 돈을 많이 저축하게 하고 그 돈 가지고 이 상호금융을 운영하게끔 조달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선순환 구조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원자, 지배구조를 이해하는 지원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 3, 4, 5번에서 키워드를 딱 단어로 정의하는 사람,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만 한 단어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한 말을 제대로 곱씹어 보면서 이 내용을 또 일시정지를 해보면서 이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수익성을 내고 있고 어떤 금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서부터가 이 3, 4, 5번을 채워나가는 지름길이 될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4번 문항에서 결국 본회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결국 그런 노력들을 하나씩 보다 보면 실제로 그 노력이 결국 교육지원 사업에 결부되어 있을 거고요. 교육지원이라는 거 한마디로 정의하면 농업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교육과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새로운 그 농업 신기술에 대한 그런 전파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금융을 하고 있는지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거다. 근데 대부분 70%가 채권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거는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30%는 뭐 대출이나 이런 여신 작업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사례를 보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내재 의도에 맞게끔 이거 못한대요. 지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서 결국 이런 농협 중앙회가 맞이하는 위기나 기회는 무엇이며 변화한 환경 속에서 농협 중앙회 대응 방안과 본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기술하세요. 이 말은 한마디로 지배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농협 중앙회가 맞이한 위기는 결국 뭐겠어요? 이 조합원들이 저축을 못해서,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삶이 비윤택적이어서 이런 지역 농협이나 지역 축협에 저축을 많이 못하면 당연히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이든 이런 채권 투자를 못하겠죠.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농업이 많이 하향 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양 산업으로. 그런 산업의 흐름을 캐치해서 그게 현재 농협중앙회가 맞이한 위기로 진단을 하고, 그런 걸 배경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농업, 그 해외 선진 사례 농업 기술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농협중앙회가 교육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지금 3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별표 치세요. 그걸 바탕으로 적절하게 농업이든 그런 관련 농업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곳에 보다 대출과 여신 작업을 해서 상호 금융을 해서 결국 이런 선순환 구조로 농업인의 발전을 꾀하는 곳이 결국 농협중앙회가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농협은행과의 농협금융지주 안에 있는 농협은행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너가 농협은행을 가고 싶은 사람이지 농협중앙회를 가고 싶은 사람이지 알고 싶은 문항이 3, 4, 5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별표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농협은행을 가고 싶은 사람처럼 쓰는 게 아니라 농협중앙회를 가고 싶은 사람처럼 쓰려면 결국 이런 차이점을 정확하게 지배구조를 이해하고 제가 한 말을 전적으로 믿으시면서 결국 이런 지배구조를 이해한다는 듯이 3, 4, 5번을 쓰면 되고 4번은 제가 별도 강의 올렸죠. 그러면은 결국 농업중앙회는 뭐냐? 제가 지금 한 말에 대한 지배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스스로 자신이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의가 가능해질 거다.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힌트나 말은 드렸으니까 이거를 스스로 이해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서 한 단어로 정의하게 됐을 때 좋은 이제 자소서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뭐 한두 줄이면 끝나겠죠. 당연히 한 단어로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내가 나의 어떤 기존의 경험 한 2, 300자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쌓아온 이런 특정 경험 바탕으로 나는 이런 비전을 이뤄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단어로 정의하고 그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결국 내 나름대로 그 생각과 방안을 그냥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거 정도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면접 볼 때 대비해서 나름의 근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흐름으로 쓰면 무난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1, 2번은 볼 텐데요. 2번은 되게 쉽습니다. 이거 제가 맨날 했던 건데 결국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뭐다? 갈등 사례 극복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안에서 결국 단체 활동들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큰 목표 달성 사례를 대부분 키워드로 잡았을 텐데요. 이것보다는 갈등 사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재의도는 너는 리더냐? 다 여러분들 여러 명이 참석하는 프로젝트에는 서로 간의 업무 성향 차이로 인해 갈등 상황이 꼭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때 너는 리더처럼 행동했느냐가 궁금한 거고 그런 갈등 극복 과정을 보다 구체적 별표 치세요.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라는 겁니다. 앞에서 목표 달성 사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큰 목표를 달성했다는 마지막에 한 줄로만 쓰면 되는 겁니다. 달성 목표는. 결국 그런 갈등 사례와 극복 과정을 써주는데 그거는 직장에 쓸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업무 전체를 식별하고 어떤 업무 범위가 있고 업무 효율
못하면 효율을 위해 공통의 업무 양식 및 관리 툴을 주도적으로 독립해서 뭐 칸반이라든지 뭐 트렐로라든지 그런 공통의 업무 관리 툴을 프로젝트 툴을 이용해서 서로의 업무를 공유했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런 툴을 이용해서 비효율적이고 이런 업무 갈등이나 극복 상황을 발생했던 사례를 좀 써준 다음에 이런 툴을 사용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통제하고 이끌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리더는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한 그 업무나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그거를 그 관련된 유관된 그 직무를 가진 엮인 사람들한테 모든 정보를 전달해서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2번 문항이 들어가져 있으면 일을 리더처럼 잘 해줄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1번은 지금 늦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혼동하는 거 회사 선택하는데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결국 뭐 연봉으로 잡았을 겁니다. 연봉 복지를 쓸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 농업에 대한 뭐 나는 뭐 농어민에 대한 뭐 농촌 뭐 이러면서 농업의 키워드 잡아서 나를 어떻게든 농업과 농축협, 축협, 뭐 지역 농협, 그 농협 중앙회랑 농업과 나를 지금 이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고민했을 텐데요. 여기서는 결국 직무입니다. 직무. 결국 내가 교육 지원 사업이라든지 상호금융, 그냥 금융에서도 상호금융을 하기 위한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그간의 어떤 직무적인 노력이 베푸시세요. 이런 직무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뭐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자아 실현을 선택하는 곳이 회사 선택이 중요하고요. 이런 그간의 노력의 기준이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결국 자아 실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 선택이 난 중요하다라는 게 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그간의 노력과 이 농협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요 핵심 사업이나 농협중앙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에 내가 그간의 노력이 이게 연결돼야 되는 게 농협중앙회를 선택한 이유인 것처럼 앞에 2, 300자를 써주고 결국 지원을 위해서 그간의 구체적인 노력을 500자 써주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이런 나의 어떤 경험 바탕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도 이 사업이나 이런 상호금융 안에서 내가 개선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작성한 자소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4번은 좀 보셨으면 하고요. 지금 새벽에 만들어서 지금 말이 좀 꼬이는데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 성공 10%를 위해서 준호플로는 계속 달려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